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인 오전 9시 45분 화상으로 만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으로 따지면 2년 5개월여 만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겁니다.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두 정상이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. 그런데 네네.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는데 네. 세계 뭐 양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갈등만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 뭔가 국제사회에 서로 양국 내부도 있습니다마는 미중이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네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화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회담은 대면 회담이 아니고 화상 회담입니다. 그렇습니다. 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시진핑 주석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집콕 외교를 하고 있다 네.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담도 뭐 대면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뭐 역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국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산적을 해 있죠.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연내 회담을 하겠다고 그러고 사실 좀 당긴 거거든요. 그거는 이제 그 10일 육중전회라고 하는 19기 육중전회라고 하는 데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그 자신 체제의 조치들을 취해놨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네. 뭔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대면을 하게 되면 직접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그동안 예를 들어 바이든 네.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. 그 대면으로 하면 사실 뭐 여러 취재 기자들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. 물론 화상으로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거리 두기를 하면서 피하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더라도 만났다는 메시지를 미중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네. 것만으로도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로 나선다 네.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외교보다는 이런 화상 외교를 택한 것 같습니다. 네,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첸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두 정상은 미중 간의 책임감 있게 경쟁할 방안과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함께 일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. 뭐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네, 뭐 기대치를 당연히 네. 낮출 수밖에 없고요.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때리기를 심하게 했었고요. 거기에 이제 인권과 가치 이런 문제를 걸고 나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미국과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. 트럼프는 큰 소리로 중국을 나무랐다면 그 바이든은 아주 조직적으로 네. 조곤조곤 나무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구조적으로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합의된 문서가 나온다거나 합의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.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평행선만 달리다 말면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뭐 기후협약이라든가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되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. 그래서 결국은 이견을 확인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네, 같습니다. 네. 두 정상이 처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길을 열었고요.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지지율이 최저 상황 아니겠습니까?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.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어떻습니까?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최악이고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.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중전회를 통해서
역사 결의도 하고요. 뭐 소위 삼면임 또는 그 이상과 이 집권이 연기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은 건 분명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나서게 된 것 같고요.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적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. 네.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된다. 이런 차원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 문제일까요? 그렇습니다. 오늘 그 대만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. 며칠 전에도 왕이와 미국 설리번도 마찬가지고 다 만나서 네. 얘기를 한 결과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환시키는데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면 이제 중국의 압박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 세계 연합 성명이 있었습니다. 수교 성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82년에 8.17 공보 이런 연합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느냐.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맞다. 그래서 지금 대만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네.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양안의 현상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울 거고요. 이 블룸버그 통신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탈선 방지용 난간을 서로 만드는. 아하.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있을 거 네. 아닙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관리를 해야 이게 소위 외부적으로 신냉전으로 비춰지고 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합의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.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다. 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.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네.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? 그 사실 미중 간의 합의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의 뭐 평화 협력 이런 정도밖에 네. 안 될 것 같고요. 종전 선언은 사실 중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. 북한도 종전 선언을 해주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설리번 외교안보 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생각하는 종전 선언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 선언은 순서와 조건, 시기가 다 네. 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그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시한이 이번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뭐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늘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.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